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가지고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부분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제 오전에 있었던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그리고 오후에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과 청와대 측의 브리핑 내용 들어봤는데 먼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건데요. 이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이 사안에 쏠리는 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세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 상당 부분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자 신분이다고 판단을 했고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그런 사태에 왔습니다.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좀 보시면요. 박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서 자금을 좀 달라,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권을 챙겨준 정황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포스코에는 최순실 씨의 WK 그리고 또 KT에는 역시 최 씨가 갖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런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각각 특혜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건 유출도 있는데요.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서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되는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이 지시 혹은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기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비리 혹은 이런 이제 혐의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앞서 브리핑에서도 봤지만 대면 조사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서 공범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 공소장에 나타난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도 짚어주시죠. 네, 근데 어제 공소장이 한 20페이지 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를 줬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좀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르와 K 재단의 설립을 주도했고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기금 지원을 당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해 7월 안종범 전 수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 10대 그룹 회장들과 면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정확히 4일 뒤에 7대 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 관련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직접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내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신동빈 회장을 따로 만나서 75억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시작된 전날에 70억을 돌려받으면서 이게 어떤 수사 기밀 누출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었었죠. 청와대 문건 유출도 한번 짚어보죠.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데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 문건, 장차관급 인선 자료가 있고요. 또 외교 안보 관련 자료가 있고 국무회의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고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부분이요. 이 문건 유출이 일어난
시기가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 출범하고 나서 지금부터까지 계속이라고 할 수 있죠. 3년 예. 가까운 시간이니까. 근데 이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180건이 최 씨에게 건네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박 대통령의 해명을 보시면 이제 청와대 보좌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네. 잠깐 최 씨에게 이제 뭐 연설문 문구나 이런 것을 수정을 부탁받았다. 그랬었죠. 이렇게만 예. 해명했죠. 근데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정 씨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박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말 완전히 배척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뭐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을 손수 챙겼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아주 사적인 민원을 해결해주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론 기업들 관련해서 이제 뭐 재단을 이용해서 뭐 돈을 거의 뜯다시피 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적으로 보이는 민원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최 씨가 가진 그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이제 아주 작은 회사인데 네. 지난 4월에 현대차에서 70억 원치 광고를 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시 개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시면 대통령이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게 현대차의 이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를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일종의 예. 이제 뭐 뭔가 이제 바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독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전 수석이 현대차 측에 광고 수주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요구하면 박 대통령 안 전 수석을 시키고 그다음에 안 전 수석은 기업에 가서 이제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요. 이 최 씨의 지인 중에 이제 정유라 딸의 친구의 엄마입니다. 예. 정유라 씨 학교 친구의 엄마인데 이 사람이 이제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합니다. 이제 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작은 회사가 이제 현대차에서 10억 원대 용역을 따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최 씨의 입김이 들어갔고 박 대통령이 이제 기업에 요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대가로 최 씨는 이제 그 KD 코퍼레이션의 회사로 그 대표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과 또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적으로 챙길 건 다 챙겼다 뭐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또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사실상 거부 선언을 했는데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11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 그로부터 한 6시간이 지나서 변호인 측이 의견을 냈습니다. 뭐 요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제 관련자들이나 이제 참고인 조사만을 거쳐서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이 말한 대로 만약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어떻게 기소 전에 피의사실 공표할 수 있냐.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조사도 전면 거부했는데요. 네, 조사 전에 결론을 내린 검찰의 어떤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협조에 일차, 조사에 절대 이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뭐 중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제 뭐 검찰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본인이 임명한 그 수사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특검은 이제 야당이 임명하는 것인데도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대한 이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나중에 특검이 시작되면은 불가피해진다면 수사가 그때 한번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특검에서 또 새로운 게 발표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 관련자들의 증언 또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여론이 더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변호인 측이 낸 자료도 한 24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네. 이거 봤을 때 이제 뭐 수사 결과 발표를 예측한 다음에 아주 좀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뭐 하나부터 보시면요. 일단 재단에 관련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하에 만들어진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재단은 뭐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700억 넘게 모은 돈 중에서 뭐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재단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재단을 사유화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뭐 최순실 씨가 이 재단을 이용해서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최 씨의 개인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지기 최 씨의 어떤 선긋기에 나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 기업인들과 면담한 부분에서는요, 뭐 정책에 협조를 한 거고 이거는 대통령이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재단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했었고 이런 예를 그 자료에다 조목조목 담아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은 이제 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사유화나 이렇게 뭐 비리로 치부할 수 있냐 이렇게 좀 강하게 성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데요. 나는 최순실 씨에게 한번 봐달라고 했지 문건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궁색하게 들리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냈다고 하면 유출한 것은 정우성 전 비서관의 죄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에 역시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소 이제 이게 어떤 국민들이 이런 해명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검찰의 어제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